안녕하세요. 최은지원입니다. 오늘은 저의 세 번째 영상으로 농지연금의 압도적인 장점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농지연금의 장점 두 가지로 높은 수익률과 낮은 투자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농지연금을 꼭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장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과 함께 지난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준비를 해 나가고 싶은 부분은 농지연금입니다. 그러나 농지연금을 시작으로 해서 그 토지 경매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까지 이어서 목표를 정하고 실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농지연금 또는 토지 경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초가 되는 어떤 지식이나 노하우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행 단계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명확히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지연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이란 게 어떤 제도인지, 그 다음에 그 농지연금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은 극복 가능한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공부를 해가면서 준비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실행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농업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대기업에 다니는 일반 직장인으로서 농업인 자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몇 가지 준비만 된다면 농업인 되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농지 없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인이 아닌데 농지를 매입을 해서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그 농지를 사게 되는 그 비용이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농지 없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툴로 온비드 공매를 이용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증명 서류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농지대장을 발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농업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함께 실례를 들어가면서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싸게 농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농지를 싸게 사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토지 경매입니다. 아파트 경매나 다른 일반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명도라는 굉장히 복잡하고 조금 리스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토지는 거의 대부분 이 명도의 과정이 생략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안전한 경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지를 싸게 매입하기 위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거나 자격이 필요한 농지 중심으로 저희가 공부를 해가면 충분히 감정가 대비해서 50% 이하의 농지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공부와 농지 공부는 기본적으로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처럼 기본적인 어떤 지목에 대한 이해부터 용도 지역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도로나 기본적인 농지법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이 부분이 사실은 농업인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필수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그래서 농지증을 받는데 실패 없이 농지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 부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싸게 매입을 하더라도 앞으로의 장래성을 보고 농지를 매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개발 호재가 가득한 지역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철도망 계획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공부를 같이 해서 어느 지역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핵심입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인구가 몰리고 그래서 그 지역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어느 지역 중심으로 일어나는지도 같이 보고 지역별로 인구 증감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서 일자리와 인구가 어느 지역 중심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농지를 싸게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지난 영상에서 농지연금의 장점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제가 생각하는 장점 나머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장점은 토지의 어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은 매입 후에 팔리는 게 문제다, 안 팔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농지연금은 맹지도 가능합니다. 맹지도 받아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토지는 뭐 이상과 같은데 실제로 뭐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되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 대상 농지의 위치 이 부분도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소지와 담보 농지까지의 거리가 직선 30km 이내이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인접한 시군구이거나 동일한 시군구이거나 이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농지연금을 받을 때 주소를 그 지역으로 좀 이동을 해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농지연금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농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농지를 담보로 채권 최고이익이 15% 이상이 되는 농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대출이 많은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농지연금의 상품 중에서 수시인출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상품에는 일시적으로 총 연금액의 한 30%의 목돈을 받고 그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건데 목돈을 받아서 이 채권 최고액을 15% 미만으로 낮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나 불법 건축물이 설치한 농지 이런 부분은 뭐 법정 지상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분묘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한 농지 그 지분 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토지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토지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싼 장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와 함께 문제가 있는 하자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분명 이 출구가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역으로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농지연금의 장점 네 번째는 개발 호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입한 농지가 농지를 예를 들면 5년, 10년 이렇게 보유를 할 텐데 보유를 하면서 그 가격이 올라가는 복리 효과를 누릴 텐데 그 중간에 개발 호재가 있을 때는 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게 됩니다. 2배, 3배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지연금의 토지는 항상 개발 호재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평택에 있는 농지의 어떤 특정 농지의 1990년부터 2022년까지의 공시지가를 나타낸
표입니다. 1990년도에 약 한 2만 원 정도였던 공시지가가 지금 30년이 지난 이후에 10배가 뛰어진 11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2002년 정도부터 2007년 정도 사이에 이 공시지가가 급등합니다. 약 한 2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도 2016년부터 최근까지도 공시지가가 급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개발 호재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농지를 매입을 한다면 이런 가격 급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 호재가 가득한 지역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우리는 국토부에서 발행을 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도망 계획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그 계획이 수립된다고 해서 100% 되지는 않지만 이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런 계획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유심히 살펴보는 지역은 당연히 경기도권은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권까지 조금 넓혀 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 아산과 함께 충청북도의 청주 이 부분까지 범위를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충청북도의 북부권에는 굉장히 일자리가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 계획이 잡혀져 있고 실제로 당진 같은 곳을 가보면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은 삼성전자의 공장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천안 역시도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호재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이 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싸게 매입을 하고 장기간 보유한다면 충분히 가격 급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지연금용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이 농지들이 가격을 급등하게 되면 저희가 역으로 농지연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위에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함께 준비를 해서 이런 행복한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